며칠 전에 올렸던 건데 계속 할 게 많으니까 오늘 해보죠. 제목이 뭐냐면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사람을 보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쟤는 왜 저럴까?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뭐 때문에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술 먹으면 그렇게 순한데 갑자기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되고 가구를 부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까요. 자기가 언제. 근데 얼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잖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그쵸? 그래야 또 일상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할 건 뭐냐면, 자, 갑인 을면은 생기를 말해요. 그리고 경신 신유는 살기예요. 그러니까 갑인 을묘가 많으면 살려고 하는 거고, 경신 신유 이거는 살기가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혹은 다치게 하거나, 그렇죠? 물론 갑인 을묘가 있다. 갑인 을묘는 무조건 살려고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해보고, 그 다음에 무토는요, 육체 표면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십궁돌에서 임정, 무계, 갑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갑은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는 사실 무토의 일정한 어떤 외형, 틀에 이렇게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는 뭐냐면 이 인체의 피부와 같아요.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둘러싼 어떤 외형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데 임수가 없다. 그러면 무토가 어떻게 된다? 찢어져. 즉 쉽게 말하면 육체가 상하다예요. 육체가 상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갑인 을묘와 경신 신유가 사주 원국에서 싸워요. 이걸 우리가 목금이 서로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생기와 살기가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목금이 있다고 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화예요. 그냥 수화가 적절하게 구조가 짜여 있으면 괜찮은데, 수기가 전혀 없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죠? 또 수기가 너무 많은 사주가 있어요. 수기가 전혀 없다는 달리 표현하면 화기가 강렬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목이 말라. 희한하게도 자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갈증이 나서 뭘 찾는다? 물을 찾거나 술을 찾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주로 술을 찾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술이 들어가잖아요. 갈증은 해소되지만 이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목, 금이 다투고 있는 구조라면 이 금이 수기에 풀어지면서 또라이가 돼버려요. 즉, 금이 왜 풀어진 문제냐면 시종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행의 목하고 금이 싸우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 시종자라는
전생 업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굉장히 무언가 억눌려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뭐 하여튼 뭔가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이 저승이들이 그 수기에 풀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수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풀어지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례는 넘치고 넘칩니다. 즉 화기가 치성해, 수기가 없어서 화기가 치성한데 수를 찾아서 들어가면 뭐가 문제다? 이때 목금이 사주 원국에 다투고 있는 구조, 그리고 화기가 치성해요. 그러면 이 금이 목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때 단순하게 목금의 싸움이 아니라 뭐다? 시종자, 금기의 시종자가 수기에 풀어지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요. 이 조상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 정신병, 접신빙의, 뭐 귀신이 보여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몽땅 다 뭐다? 이 금기 시종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추워. 자기를 표현을 못해. 응결돼 가지고 외부에 자기의 그 속에 감춰진 표현을, 생각을 표현을 못하니까 굉장히 내성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춥고 그래서 술을 찾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술 들어가잖아요. 아주 꼬장을 부려요. 그 속에 감춰졌던 그 응어리들을 마구 쏟아내요. 그리고 딱 술을 깨면 또 쌩까요. 왜? 본래 내성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화기가 많으면 그런 쌩이라도 좀 덜 깔 거 아니에요. 화끈하니까. 그죠? 근데 수기가 많으면 술 들어가면 이제 그냥 이건 심각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신금 시종자가 수기에 풀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꼬장 부리고 난동을 부리다가 술이 깨면 어떻게 된다? 내성적으로 바뀐다. 이런 식이에요.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일간이 주위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야. 그런데 병정 이런 게 막 많아요. 뭐 오사오미 이런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범생이죠. 범생이. 그죠? 그런데 이 일간의 이 경금은 내부에 어마어마한 열기를 축적해요. 열기 축적.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살혼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일간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을 하지만, 경금이 만약에 월간에 있는데 동일하게 주위에 화기들이 많아요. 그럼 이 경금이 얌전하다고? 아니야, 마찬가지야. 수기가 들어가면 얘가 난동을 부린다고. 일간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것도 관살혼잡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 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만 관살혼잡이지, 월간에 있다 그러면 관살혼잡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동일하게 난동을 부리면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일간을 이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해다. 근데 말 그대로 조상신이, 이런 놈들이 구조가 나쁘면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올린 사례들은 주로 화기가 강렬해요. 화기 강렬. 이 상태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죠. 다혈질, 조급하고 화끈하고 즉흥적이고 지르고, 지는 질러버리고 잊어버리는데 주위 사람들은 황당하죠. 그죠? 근데 이때 지금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살필 거는 사주 원국에 무엇이 있나, 이런 걸 잘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술이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을 때리고 스스로 자학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구조는 이렇게 목금이 싸우고 있어요. 그죠? 목금이 싸워요. 두 번째, 이 무토를 잘 보셔야 돼. 이거는 육체를 자학하거나 타인의 육체를 괴롭힙니다. 특히나 간무는 인술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갑이 수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무토를 어떻게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신 충하지, 간무로 극하지, 묘신으로 이제 묘목 생기가 상하지, 그럼으로써 묘목의 정화로 가는 피가 막히지, 또 이 신금 시종자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지지. 이런 애들이 술 들어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또 여기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신금이 저승이지, 요 신금도 저승사자지. 어때요? 그냥 충분히 난동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다 갖췄어. 다. 그러니 얘는 술 먹으면 자학하지, 뭐 이상한 짓 하지. 그런데도 희한한 거는 유명 대학에 다니지. 그러니까 겉으로 사회적으로는 유명 대학이야. 하지만 사람들을 폭행, 공격하고 난리 자해소동까지 해줘. 그죠?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유사한 사례들 한번 봐보자고요. 이분은 여성인데 올려준 사례 중에서 이 또 인술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간무라고 그랬죠. 간무. 그나마 천간에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인신충을 하죠. 또 여기에 신금, 경금이 삐짝 말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술이 들어가거나 혹은 평시에도 뭔가 이 공격 성향, 살기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뭐 인유 이런 것도 정신적으로 잘못 활용하면 아주 문제가 있어. 이게 킬러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암살. 그게 또 직접 공격도 안 해. 뒤에서 슬렁슬렁 공격한다고. 돌아버리지. 이런 게. 이분은 올해 소송이 걸렸다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는 또 여기에 간무 보이죠. 인신충 보이죠. 그리고 경금이 간목을 충하죠. 이 부친이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야. 모친을 괴롭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친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부친 간목 입장에서 이 경금 자식이 나오잖아요. 이건 자식 사주팔자니까 자식 사주팔자에서의 부친을 보는 겁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응? 수기는 전혀 없지. 뭐 여기에 무토가 바로 옆에 있지. 경금은 뒤에서 충 때리지. 또 그 옆에 신금도 간목을 공격하지. 여기 사오 이런 것들은 다 간목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지. 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런 구조도 자식 낳을 때 태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부친을 폭군으로 만들어 버려요. 부친이 원래 폭군일 수도 있지만 왜? 부친의 사주팔자에서. 하지만 자식을 이런 식으로 낳지 않으면 부친을 성군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해야 우리가 태기를 할 때 이런 태기를 하지 않겠죠. 그죠?
자, 이건 부친이 갑이 못 살겠다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거기에 다 제가 링크를 할 테니까 보시고, 요거는 이제 엊그제 유튜브에 어젠가 유튜브 한 것 같은데, 갑인이 또 무토를 어떻게 해요? 극하죠. 근데 수기도 없어요. 여기 조금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들이 이 부친을 보면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술 기운에 무토를 공격해. 간목 아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만해요. 마찬가지 도리로 경금이 간목을 충해. 그러면 갑인 아들은 이 부친에게 야 제발 임수 좀 내놔봐. 근데 무토 입장에서 무술인데 무슨 재주로 수기를 내놓겠어요. 그죠? 그러니 서로 사이가 굉장히 흉해지는 거야. 뭐 무자 이런 뭐 혹은 뭐 여기가 임진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3대 여기 3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가 개입됐죠? 무토가 개입되면 구타, 폭력, 자학 이런 게 개입적인 이런 물상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목금이 다투고 있어요. 그죠? 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기가 탱천하고 금기들은 화기를 흡수하여 날카로워졌다가 수기를 만나는 순간에 목기를 쳐버리거나 혹은 시종자가 풀어지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지금 이 사례들은 다 이런 사연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남편이 이 남자인데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포악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도 좀 더 키워볼까요? 무토, 신금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신금이 이렇게 병호, 신, 오, 신 이게 화기를 잔뜩 흡수해서 수기를 만나잖아요. 술을 먹으면 이게 드디어 폭발해 버려요. 대부분 다 이런 문제예요. 뭐 을류, 갑신 이런 식에 걸리면 그때는 더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목금이 싸워요. 살기 여기에 또 이민대운이니까 인호술까지 하죠. 인신충하죠. 그죠? 이건 이제 삼합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구조에서는 수기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이 이민, 계묘, 뭐 을류, 갑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 신금이 시종자가 수기에 풀어지면서 또라이. 두 번째는 목금이 싸우면서 살기. 이게 짬뽕 돼요. 이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주위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해요. 와, 저 또라이 새끼는 왜 저 지랄을 하지? 술만 처먹으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왜 그 또라이 짓을 하는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도 술로 인해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술 때문에 이혼을 당하였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유금이 엄청난 열기를 내부에 축적해요. 그런데 평시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면 상관이 없는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폭발해가지고 뻥 이런 인목, 인유, 인갑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려는 욕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또 폭발하고 꼬장 부리고 난동 부리고
이런 거예요. 뭐 정리하면 무토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를까봐 다시 이야기했지만 무토는 육체가 상하답니다. 두 번째, 신유 이런 시종자가 풀어지는 거는 뭐냐면 전생 업보랑 연결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그 외에는 방금 설명해서 다시 보시고,